제가 감명 깊게 읽은 글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수결 자체를 반대하거나 다수결의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고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결과를 실현하기도 어렵게 되고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통합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다수결에 붙일 수 있는 안을 다듬어 냅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쟁점은 합의를 이루게 되고 일부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토론과 조정이 이루어지면 다수결 절차에 합의를 이루게 되므로 표결의 결과에 흔쾌히 승복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적극적인 방해는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글의 내용 가운데 과연 하나라도 지키고 있습니까?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입니까? 설령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 해도 그것이 정말로 국민 다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 국민들께서도 수긍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법안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법안들입니까? 과거에도 국회는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을 위해 일하려고 노력은 했고 정쟁의 와중에도 민생을 챙기는 데는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 국민이 있고 민생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감옥행을 막기 위한 방탄입법이 모든 민생 법안을 제치고 맨 앞에 있습니다. 정적을 말살하기 위한 정치 보복 법안, 반대하는 국민의 입을 막는 국민 탄압 법안들이 그 어떤 민생 법안보다 앞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요구하고 개딸들이 지지하는 법안들은 아무리 사회적 반대가 높아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회가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과거 여당은 항상 내부에 야당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당 내에 야당이 중요한 견제 역할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문화 개방,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와 공무원 연금 개혁, 모두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설득해야 할 대상은 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한마디가 곧 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논쟁이 큰 법안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기색이라도 비추면 곧장 개딸들의 집중 포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김어준 TV에 나가 사과하고 열렬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헌법은 법관의 인사에 대해 사법부 밖에서 간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문으로 들어가든 옆문으로 들어가든 뒷문으로 들어가든 법관 인사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위헌적인 법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습니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